절대평가의 함정 생각만큼 절대 쉽지 않은 수능 영어. 안녕하세요. 분당 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국어하고 수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절대평가 과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대평가지만 절대평가가 아닌 영어 과목과 학생들이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는 한국사 이 두 가지 시험이 어땠는지 여쭤볼게요. 그 작년부터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1등급 비율이 낮았어요. 작년에 4.7%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4%가 1등급이니까 네, 그 비율을 네, 맞춘 거의 거죠.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절대평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학생들의 머릿속에 쉽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모의평가는 어땠을지. 일단 에피소드 하나를 먼저 얘기해 드리자면 네.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그 재학생 중에서 가천대 한의예를 수석 입학한 애가 있어요. 오. 장학금 400만 원이나 받았더라고요. 우와. 근데 그 친구도 요번에 다시 일반 보는군요. 의대를 가겠다고 다시 학교에서 쳤어요. 근데 영어 시험 끝나자마자 영어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면서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예년에 비해서 영어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수가 5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지금 그 입시기관에서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90 이상의 비율을 보니까 2%? 이 정도 내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좀 어렵게 느꼈던 시험이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선생님. 저도 입시기관들에서 발표한 걸 쭉 봤는데 비교적 평이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학생들의 결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소가 뭔지를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체 문제는 평이했다는데 이렇게 1등급 비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작년에 영어가 되게 안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영어에서 매력적인 맞아요. 보기 이게 결정적이었거든요. 네. 그 매력적인 보기에 비유적 표현을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많이 헷갈렸잖아요. 네. 그런데 요번에 보기뿐만 아니라 지문 지문에서도? 자체도 조금 여기? 추상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패턴과는 다른 패턴의 형태. 예를 들면 어법 문제인데 어법이 아닌 문제가 출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법인데 어법이 아니면 어째라는 거지요. 이건 제가 풀어본 게 아니라 저희 네네.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해주신 건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기부라는 단어에 오류를 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해석하게 되면 기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네 라고 멋있는데. 하는데 기부도 수동태인지 여러 능동태인지에 가지에 따라서 따라서 달라지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그대로 기부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수동태 형태가 요구되는 거였어요. 해석에서 자칫 오류가 생기면 어법의 오류를 찾지 못하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좀 기존의 어법 문제 하면 딱 어법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 어법 영역도 다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그 어휘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랑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문은 조금 짧아졌을지 몰라도 예전에 하도 지문이 길었었으니까. 근데 어휘가 조금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어휘는 어차피 교육과정 안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요. 이거는 정말 저희 선생님이 주신 팁이었거든요. 약간 뭐 팁? 예.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 정도는. 네,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수능에서 출제하는 영어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돼서 그 범위 안인데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수능 기출에서 예전에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당구장 표시해서 밑에다가 본문에다가 뜻을 적어주잖아요. 네네. 그거는 새롭게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는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 단어지만 기존에 한번 출제돼서 한번 나온 거는 이건 그냥 그쵸. 본게임에 써도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당구장 표시 없이 그대로 본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해석하는데
어휘가 어려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한 10개년치에서 보게 되면 그런 당구장 표시에 있는 단어들 한번 좀 훑어보면서 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법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아까 국어하고 수학할 때 선생님께서 EBS하고 연계가 많이 됐다, 수능 특강과 연계가 많이 됐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영어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또 가지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은. 근데 EBS에서도 영어 같은 경우로 쭉 보다 보게 되면 자기하고 안 맞는 느낌의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너무 추상적이야 라고 하면 쉽게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서는 EBS는 그런 문제들만 골라낸 느낌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점수를 안 주고 싶은 의도가 다분한. 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변칙적으로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단어를 외울 때 보게 되면 대부분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는 그냥 외우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의 의미를 활용하는 경우도 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수능 출제가 약간 치사스러워지는 부분들이 네, 맞아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는 대신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의학 열풍 때문에 재학생에서는 딱 2% 정도만 뭐 1등급이 나오면 나머지들이 졸업생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조금 이 정도 냈을 때 재학생이 어느 정도 버티는지를 체크하는 용도로 정말 어렵게 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라고는 하지만 1등급 비율을 그냥 한 5%에서 내외로 맞추겠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가 그쵸. 보네요. 네. 예전처럼 한 11% 이렇게는 절대 안 주겠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뭐 이거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그 동상이몽이었지만 어쨌든 학생들에겐 쉽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인 거고. 그래서 애들이 체감하기에는 EBS에서의 연계율도 직접 연계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영어는 간접 연계 100%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당황스러웠을 거고 EBS의 중요도를 좀 낮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단어, 어휘, 어법 이런 것들은 어떤 지문에 활용했던 거를 다른 지문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EBS에 나오는 그걸 꼼꼼하게 공부해라가 영어에서도 들어가는 거네요. 네. 이제 다음에 한국사가 또 있어요. 학생들이 정말 만만하게 생각하는 한국사 어땠을까요? 한국사도 저희 이 학교 선생님의 브리핑을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기존에 수능 출제위원이셨어요. 첫 마디가 딱 이거였거든요. 전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문제를 제대로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정말 상식선에서 풀어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마음 먹고 문제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한두 개의 그 선지는 조금 아리까리해서 고민하게 만들게끔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한테도 물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미리 다른 영어처럼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그냥 평상시에 조금 시대순으로 정리된 것들을 좀 훑어보고 방학 때 외워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외우면 된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조금 학습 시간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뭐 절대적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절대평가지만 절대평가라는 말에 속아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라는 게 선생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붙여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어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EBS죠. EBS고 네.
또 EBS 이외의 영어는 기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출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출제됐던 어휘 중에서 생소한 것들은 무조건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영어학원 원장님한테 들은 건데 기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영어는. 그런데 굳이 많이 볼 필요는 없다 하더라고요. 한 5년에서 한 7년? 뭐 요 정도만 기출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아닌가요? 선생님 생각은 또 다르신가요? 10년까지 가야 되나? 10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예. 그거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하고 지금 한국사는 절대평가지만 EBS 중심으로 꼼꼼하게 공부하라. 네. 이 얘기셨어요. 네.